이네이블러, 선한 의도를 앞세워 타인의 책임을 대신 떠맡으며 상대가 홀로 설 수 없게끔 관계를 조장하는 사람. 결국 상대는 점점 무능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네이블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행동을 기꺼이 자처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도서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가 한국에 번역되었을 때 너무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정말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개정판 이네이블러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개정판이 나온 김에 한번 이 책을 유튜브에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구독자 A는 가정에서 희생하는 코디펜던트로 성장하였고 그녀의 여동생 B는 부모의 편애를 받으며 나르시시스트로 성장하였습니다. A는 자녀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대로 여동생 B는 자녀를 학대하고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통제했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A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인 여동생 B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카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는 스펙이 아니라 가족 내의 사랑이나 행복은 A의 자녀들이 더 많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A의 자녀들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도서 이네이블러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사람의 저자의 이야기를 약간 각색해 보았어요. 저자 또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상하게도 가족이 망가져버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네이블러로 힘겹게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삶은 내가 예상한 대로 풀리지 않았다. 살아가는 동안 남편과 아이들이 연달아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었고 나중에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거렸다.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상담을 받았고 심신통일 수련에 등록했고 게슈탈트 워크숍에 참석했고 집단 감수성 훈련과 여성 지원 그룹에 가입했고 자기주장 훈련을 받았고 교류 분석과 신경어학 프로그래밍에 관한 강의를 듣기도 했다. 수많은 개념으로 잘 무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찾아오고 나서야 머릿속의 지식을 진정한 이해로 바꿀 수 있었다. 이 글은 그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다. 내 가족이 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가 느낀 좌절감에 대응하여 쓴 글이다. 나는 가정주부가 되기 위한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고 가족을 성공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 여기는 여성들 사이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 겪는 고충을 맞닥뜨리고는 어리둥절했다. 그 고충이 대체로 남편 탓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아이들 탓으로 돌렸다. 우리 가족의 고통을 일으킨 장본인이 나일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는 조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때까지 찾아 헤매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스탠과 결혼하고 그의 불안증과 우울증 증세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그저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쾌활하게 행동하고 잘 도와주고 협조하면 그가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리라 믿었다. 아니면 그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끔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내가 겪는 상호 종속의 패턴은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가 겪는 패턴과 동일했다. 아버지가 폭음에 빠질 때면 어머니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허둥대며 다니셨다. 스탠이 우울증으로 발작할 때마다 나도 똑같았다. 전형적인 이네이블러와 알코올 중독자의 관계 유형과 아주 비슷한 관계가 들어선 것이다. 마침내 내가 조장하는 아내, 즉 이네이블러임을 인식하게 되자 나의 조장 행위가 남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특히 내 아이들을 조장하고 있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많았다.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떠맡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 말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있고 나는 유용한 사람이며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걸 좋아한 것이다. 저자의 에피소드 중에 공감되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스탠과 나는 공동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돕는 것이었다. 우리 둘 다 그가 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의 성공이 곧 가정의 성공이 될 터였다. 저자는 남편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도록 돕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이 막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옆에서 보니까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실험실에서 남편이 하는 실험을 진행해준 와이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부나 석사만 해도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었으니까 도와줬고, 논문은 남편 이름으로만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내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 한 배를 탔으니까 이 공동의 목표를 막 이루는데 우리 두 사람의 이 에너지와 자원을 몰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은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자기한테 뭐 의지하는 것도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뭐 전혀 모르는 분야에 공부를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비커에다가 뭘 이렇게 넣어서 실험하는 그런 걸 했다면 아마 저는 막 내가 가서 설거지라도 해줄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정말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 절실한 순간,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학원비도 받기가 어렵고 도움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자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들 존이 분열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이 암울한 시기에 나는 가족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애쓰며 동분서주했다. 아들의 병은 여러 가지로 내게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것을 거리를 두고 보게 되었다. 존의 병에 비하면 다른 문제들은 전부 사소하고 성가신 일이었고, 심지어 남편이 한 번씩 앓는 불안증과 우울증도 하찮아 보였다. 예전에는 스탠이 병을 앓을 때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다른 상태에 빠져든 것이다. 오로지 아들의 고통과 내 슬픔이 중요했다. 하지만 존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 나는 판에 박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먼저 오래 미뤄둔 정원 손질과 집수리에 관심을 돌렸다. 수목 전문가를 불러서 나무좀을 없앨 약을 치려했는데 전문가는 나무들을 살펴보더니 앞마당에 있는 특히 우람한 소나무를 자르자고 제안했다. 아름다운 나무였지만 해충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직장에서 돌아온 스탠이 쓰러진 나무를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미친 듯이 화를 냈다. 나무를 자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전에 나를 그 옆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던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가 베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든 것이다. 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는 닥치는 대로 왔다 갔다 했고 위로받기를 거부했다. 내가 매우 잘 아는 대학 시절부터 봤던 익숙한 행동 양식이었다. 그런 상태의 그를 셀 수 없이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였다. 남편을 쳐다보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의 모습이 애달픈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보였다. 그 순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이런 엄청난 소동을 벌인단 말인가?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남편을 동정하기는커녕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용서할 수 없으리만치 잔인한 말을 퍼부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를 도와주려고 노력한 긴 세월 중에서 처음으로 그를 진짜 도운 것이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가족과 관련하여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스탠과 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나를 짓누르던 일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내가 우리 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막 남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할까?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본 적이 있었고, 도움을 필요한 순간 받지 못했고, 어른의 어떤 가이드나 조언이 필요할 때 그게 없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라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게 눈에 뻔히 보이면 도움을 주지 않는 게 저에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런 패턴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반복해서 한다면 이것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망치는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은 한 걸음 뒤로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희생, 사랑, 지지에도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존재가 의존적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우울증이나 자기연민에 허우적거리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개입해 줄 것이고 그분들은 더 우울하고 자기연민에 빠지고 남 탓만 하면서 상황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좀 조장 행동을 멈추고 싶다. 이것이 나를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께 도서 이네이블러 사랑한다면 망치는 사람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책의 뒷부분에는 실천 가이드도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